꽃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난중일기. 이순신 저, 이민수 옮김. 출판은 범우사에서 했습니다. 임진년 일기. 1월 1일 맑음.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봉과 아들 회가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어머님을 떠나서 두 번이나 남쪽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회포를 이길 수가 없다. 병사의 군간 이경신이 와서 병사의 편지와 설 선물 그리고 편전과 여러 가지 물건을 바쳤다. 3일 맑음. 동원에 나가 별방군을 점검하고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발송했다. 7일 아침에는 갯다가 늦게까지 하루 종일 눈비가 내림. 조카 봉이 아산으로 갔다. 전문을 받들고 갈 남원 유생이 들어왔다. 9일 맑음. 아침 식사를 일찍 끝낸 다음 객사 동원으로 나가 전문을 봉해 올려보냈다. 10일 종일비. 방답에 새로 부임한 첨사 이순신이 들어왔다. 11일 가랑비가 종일 내렸다. 늦게 동원에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이봉수가 선생원에서 돌을 뜨는 것을 가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이미 큰 돌 17덩어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한다. 서문 밖에 해자가 4발이나 무너졌다. 심사립과 담화했다. 12일 구준비가 개지않음. 식후에 객사 동원에 나갔다. 본영 및 각 포구의 진무들 중 월등한 자들이 모여 활쏘기 시합을 했다. 15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음.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16일 맑음. 동원에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각 고을 관리들과 생리들이 와서 만났다. 방답의 병성 군관과 아전들이 병선을 수선하지 않았기로 곤장을 때렸다. 우후와 가수들도 역시 이렇도록 심하게 보살피지 않았으니 몹시 해괴한 일이다. 한갓 제 몸 살찌울 것만 일삼고 딴 일은 이렇게 돌보지 않았으니 다음 날 일을 또한 짐작할 만하다. 성 밑에 사는 토병 박몽세가 자칭 석술에서 선생원 돌 뜨는 데로 가서 근처의 개들에게까지 해가 미쳤기에 곤장 80대를 때렸다. 17일 맑았으나 춥기가 겨울과 같다. 아침에 순사와 남원 판자에게 편지를 썼다. 저녁에 쇠사슬을 박을 구멍 뚫은 돌을 실어 오기 위해서 배 4척을 선생원으로 보냈다. 이 배는 김효성이 거느리고 갔다. 18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여도의 천자 배가 돌아갔다. 우등계문과 대가 단자를 순사형으로 보냈다. 21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감목관이 와서 잤다. 23일 맑음. 둘째 형 요신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사복시에서 받아다가 기르던 말을 올려보냈다. 24일 맑음. 맏형 희신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순찰사의 답장을 보니 고부군수 이순고를 유임하게 해달라고 장계를 올린 일로 폄론을 입어 사임장을 냈단다. 30일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따뜻하기가 초여름 같았다. 동원에서 공무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2월 1일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안개 끼고 비가 잠시 내리다가 늦게 갰다. 선창에 나가서 쓸만한 판자를 고르는데 마침 피레미떼가 웅덩이 안에 몰려들었기에 그물을 쳐서 2천여 마리를 잡았으니 가히 장한 일이다. 그대로 전선 위에 앉아서 오후와 술을 마시면서 함께 새봄 경치를 구경했다. 2일 맑음 동원에서 곡물을 보았다. 쇠사슬을 건너매는 데 필요한 크고 작은 돌 80여 개를 실어왔다. 활 10순을 쏘았다. 3일 맑음 새벽에 우후가 각 포구의 부정한 일을 적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갔다. 곡물을 끝낸 뒤에 활을 쏘았다. 탐나 사람이 아들, 딸, 도합 6 식구를 데리고 도망해 나와서 금오도에 배를 대었다가 방답의 순환선에 잡혔다고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문초에서 승평으로 보내어 가두어 두라고 공문을 띄었다. 이날 저녁에 화대석 4개를 실어 올렸다. 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에 북쪽 봉우리 연대 쌓는 곳에 올라가 보니 축대 쌓는 곳이 매우 좋아서 절대로 무너질 까닭이 없다. 이봉수가 부지런히 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종일토록 구경하다가 저녁이 되어 내려와서 해자 구덩이를 순시했다. 8일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동원에 나가서 곡물을 보았다. 이날 거북선에 칠 범포 28비를 받았다. 낮이 되어 활을 쏘았다. 조일입과 변존서가 자웅을 겨루었는데 조가 이기지 못했다. 우후가 방답에서 돌아와서 방답에서 마음껏 방비하더라고 몹시 칭찬한다. 동원마당에 돌기둥으로 된 화대를 세웠다. 9일 맑음 새벽에 쇠사슬을 꿰 긴 나무를 베는 일로 이월룡에게 군사를 인솔케 하여 두산도로 보냈다. 10일 안개 끼고 비가 오다가 혹 개기도 하고 흐리기도 했다. 동원에 나가서 곡물을 보았다. 김인문이 순찰사의 영에서 돌아왔다. 순찰사의 편지를 보니 역관들이 뇌물을 많이 받고 명나라에 거짓을 고해서 군사의 동원을 청하는 일이 생기기까지 했다. 비단 이런 일일 뿐만 아니라 명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무슨 딴 생각이 있는가 의심하게까지 만들었으니 그 흉악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다. 통사들이 이미 잡혔다고는 하지만 회개스럽고 통분하기를 이길 수가 없다. 12일 맑고 또 바람도 잤다. 아침 식사 후에 동원에 나가서 곡물을 보았다. 해운대로 옮겨 활을 쏘았다. 침엽치 놀이를 구경했는데 매우 조용하다. 군관들도 모두 일어나서 춤을 추었으며 조일입은 절구를 읊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13일 맑음 전라 우수사 이역기의 군관이 왔기로 살대 큰 것과 중간 것 100개와 쇠 50근을 보냈다. 14일 맑음 아산에 계신 어머니께 문안차 나정 2명을 보냈다. 15일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렸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석수들이 새로 쌓은 해자 구덩이가 너무 많이 무너졌기로 이들을 매우 벌하고 다시 쌓게 했다. 16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에 활 6순을 쏘고 59번 군사를 점검했다. 17일 맑음 세종의 기일이어서 곡물을 보지 않았다. 19일 맑음
순시기를 떠나서 백야곳에 감목간이 있는 곳에 이르니 승평 부사가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 기생도 또한 와 있다. 비가 온 뒤라 산에 꽃이 만발하여 좋은 경치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 저물게 이목 구미로 와서 배를 타고 여도에 이르니 영주의 원 배홍립과 여도 관관 황옥천이 마중 나와 있다. 방비한 것을 일일이 검열했다. 흥양원 영주원은 그 이튿날 제사가 있다고 먼저 갔다. 20일 맑음. 아침에 모든 방비와 전선을 점검해보니 모두 새로 만든 것이요 무기도 상당히 완비되었다. 늦게 떠나서 영주에 이르니 좌우 산의 꽃과 들가의 봄풀들이 그림과 같다. 옛날 영주가 있었다더니 역시 이와 같은 경치였다던가. 20일 맑음. 공무를 끝낸 뒤에 주인이 자리를 베풀어 주어 활을 쏘았다. 정 조방장도 또한 와서 보았다. 황숙도도 역시 와서 함께 취했다. 배수립도 나와서 함께 술 마시면서 매우 즐기다가 밤이 깊은 뒤에 파했다. 신홍원이 시켜서 술을 가져다가 전일 사환 노릇하던 삼반 하인들에게 나누어 먹이도록 했다. 22일 아침에 공무를 마친 뒤에 녹도로 갔다. 황숙도도 역시 동행했다. 먼저 흥양 전선소에 가서 배와 기구들을 친히 점검하고 계속하여 녹도로 가서 새로 쌓은 봉우리 위에 물루 위에 올라가서 보니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이 고을 안에서는 가장 좋았다. 만호의 마음 쓴 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흥양원과 황릉성 및 만호와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겸하여 대포 쏘는 것을 보았다. 촛불을 밝히고 얼마 있다가 파했다. 24일 가랑비가 온 산에 가득하여 지척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비를 무릅쓰고 떠나서 마북산 및 사량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노지를 재촉하여 사도에 도착하니 흥양원도 역시 이미 와 있었다. 전선을 점고하고 나니 날이 저물어서 거기서 잤다. 25일 흐림. 여러 가지 전비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군관과 생리들에게 죄를 주고 첨사는 잡아들이고 교수는 내보냈다. 이곳 방비가 5포구 중에서 제일 잘못되었는데도 순찰사가 포상하라는 장계를 올렸기 때문에 죄상을 조사하지도 못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역풍이 크게 불어 배를 탈 수가 없어 그대로 잤다. 26일 아침 일찍이 배로 떠나서 게이도에 이르니 여도 배와 방답에서 마중 나온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때 방답에 이르러 공사례를 마친 다음에 무기를 점검했다. 장편전은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전선은 다소 완전하니 반갑다. 27일 흐림. 아침에 점검을 끝낸 뒤에 북쪽 봉우리에 올라 땅 형세를 바라보니 외롭고 위태로이 떨어져 있는 섬이라 사면에서 적이 쳐들어오게 되어 있고 성과 해자도 역시 엉성하니 몹시 근심스럽다. 첨사가 애를 썼지만 미처 시설을 하지 못했으니 어찌하랴. 새벽에 배를 타고 경도에 이르니 아우 여필과 조이립이 군관 우우와 함께 술을 씻고 마중 나왔다. 이에 함께 즐기다가 해가 진 뒤에야 본청으로 돌아왔다. 28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29일 맑은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찰사에 공문이 왔는데 중의장을 순천원으로 갈았다 하니
한심한 일이다. 3월 1일 망궐례를 행했다. 식후에 별방군과 정기군을 점거하고 하범군을 점거하여 놓아보냈다. 공무를 마친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2일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중종 장경 왕후 윤씨의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승군 100명이 돌을 주었다. 3일 비. 오늘은 삼진날 명절이건만 비가 이렇게 내리니 답청도 못하겠다. 조일입 오후 군관들과 동원에서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셨다. 4일 맑음. 아침에 조일입을 전송하고 객사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서문 밖에 해자와 증축한 곳을 순시했다. 승군들이 돌 줍는 일에 성실하지 못하므로 책임자를 매로 다스렸다. 아산에 문안 갔던 나장이 돌아왔다. 듣건대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니 다행이다. 5일 맑음. 동원에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저물녘에 서울 갔던 진부가 돌아왔는데 좌의정 유성룡이 보내는 편지와 증손 전수 방략이란 책을 가지고 왔다. 책을 보니 해전, 육전, 화공전 등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일일이 설명했는데 실로 망고의 기서다. 6일 맑음. 아침 식사 후에 출근해서 군기를 검열했다. 활, 갑옷, 투구, 전통, 환도 등의 파손된 물건이 많아 제 모습을 그대로 지니지 못한 것이 몹시 많다. 이에 생리, 궁장, 감고 등의 죄를 의논했다. 12일 맑음. 식후에 배 있는 곳으로 나가 경강에 배를 점검하고 다시 배를 타고 소포로 나가는 때마침 동풍이 세게 불고 격군도 없어서 도로 돌아왔다. 곧 동원에 나가서 공무를 본 다음에 활 10순을 쏘았다. 13일 흐림.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왔다. 14일 종일 큰 비가 내림. 이른 아침에 순찰사를 만나려고 순천으로 가는데 비가 몹시 퍼부어 가는 길을 분별치 못하였다. 억지로 선생원에 이르러 말에 꼴을 먹여가지고 다시 해농창평에 이르니 길 위에 물이 괴어 깊이가 석자나 된다. 간신히 순천부에다 저녁에 순찰사와 적조했던 이야기를 했다. 20일 큰 비가 내림.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각 방의 회계를 검열했다. 순천 관내를 수색하고 검초하는 일을 기한 안에 끝내지 못했기로 대장 및 생리, 도훈도 등을 문책했다. 사도원에서도 또한 만날 일로 해서 공문을 띄웠었는데 혼자 수사해버리고 한나절 동안에 내외, 이로도와 대소평들을 모두 조사하고 그날로 돌아갔다니 몹시 거짓된 일이다.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흥량과 사도에 공문을 띄웠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퇴근했다. 23일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맑음. 식사 후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보성에서 올 판자가 아직도 안 왔기에 생리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어 독촉하게 했다. 순천에서 온 상사 소국진에게 매 80대를 때렸다. 순찰사가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발포 권과는 군대를 통솔할 제목이 되지 못하니 갈아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아직 갈지는 말고 그대로 유임시켜 방비에 힘쓰도록 하라고 답장을 보냈다. 소원왕후의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우후가 수색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순찰사와 도사의 답장을 송일입이 모두 가져왔다. 순찰사의 편지에 말하기를 영날 관찰사 김수의 편지에 요시모토가 공문을 보냈는데
일찍이 배 한 척을 내보낸 일이 있는데 만일 귀국에 닿지 않았다면 필시 풍랑에 깨졌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그 말이 몹시 음흉하다. 동네에서 서로 바라다 보이는 바다인지라 그럴 이치가 절대로 없는데 말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간사함을 헤아리기 어렵다 하였다. 25일 맑았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나서 활쏘기를 십순했다. 경상병사가 평상포에 도착하지 않고 바로 남해로 간다고 한다. 나는 그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긴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냈다. 새로 쌓은 성을 순찰해보니 남쪽 끝이 9발이나 무너졌다. 27일 맑고 바람도 없음. 일찍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배를 타고 소포로 나가 쇠사슬 건너매는 것을 감독하면서 종일 기둥나무 세우는 것을 보고 겸하여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을 시험했다. 28일 맑음. 출근하여 공무를 보고 활 10순을 쏘았다. 그중 5수는 다 맞고 2수는 4번 맞고 3수는 3번 맞았다. 29일 맑음. 세조 정의왕후 윤씨의 제삿날이라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아산으로 문안 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니 다행하는 일이다. 4월 1일 흐림.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공무를 본 뒤 활쏘기 5순을 했다. 별조방을 점검했다. 6일 맑음. 진해류에 나가서 공무를 보고 군사들을 시켜 활을 쏘게 했다. 아우여피를 전별했다. 7일 문정황후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오전 10시경에 비변사에서 비밀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영남 관찰사와 우병사의 장계에 의해서 온 공문이다. 9일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갬.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방응원이 도방에 관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광양현감 어영담이 수색 검토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어두워서 돌아갔다. 11일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갬. 공무가 끝난 뒤에 활을 쏘았다. 순찰사의 편지와 별록을 군관 남한이 가지고 왔다. 처음으로 배를 가지고 도치를 만들었다. 12일 맑음. 식사 후 거북선에 지자, 현자, 포를 쏘아보았다. 순찰사, 군관, 남한이 살펴보고 갔다. 정오에 동원에 나가 활 10순을 쏘았다. 관청으로 돌아가면서 노대석을 살펴보았다. 15일 맑음. 공해왕후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순찰사에게 보낼 답장과 별록을 써서 곧 역조를 시켜 딸려 보냈다. 해질 무렵에 영남 우수사 원균의 통첩에 외선 90여 척이 나타나 부산 앞 전령도에 정박했다 하였고 그와 동시에 또 수사 박홍에게서 공문이 왔는데 외선 350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한다. 즉시 장계를 올리고 또 순찰사, 병사, 우수사 이역기에게 공문을 띄웠다. 영남 관찰사의 공문도 왔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다. 16일 밤 10시경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부산진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한다. 분하고 원탕함이 이길 수 없다. 즉시 장계를 띄우고 또 삼도에 공문을 보냈다. 17일 흐리고 비오다 늦게 갬. 영남 우병사가 공문을 보냈는데 왜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후에 계속 머물러 있고 물러가지 않는다고 한다. 늦게
활쏘기 5순을 했다. 번을 그대로 보는 수군과 번을 새로 드는 수군이 속속 방비처럼 모였다. 18일 아침의 흐림. 이른 아침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았다. 순찰사에 공문이 왔는데 발포 공관은 이미 면직되었으니 대리를 정해보내라 했기로 나대용을 직일로 정해보냈다. 오후 2시경에 영남 우수사에 공문이 왔는데 동래도 역시 함락되었고 양산, 울산 두 군수도 역시 조방장으로 성에 들어갔다가 모두 패했다고 한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데가 없다. 또 병사, 수사들이 군사를 이끌고 동래 후면에까지 도착했다가 즉시 회군했다 하니 더욱 통분할 일이다. 저녁에 순천에 군사를 거느리고 병방이 속부창에 머무르면서 군사들을 인솔하고 오지 않았으므로 잡아 가두었다. 19일 맑음. 아침에 품방에 해잡하는 일로 군관을 정해보냈다. 아침 식사 후에 동문 위로 나가 품방 역사를 친히 독려했다. 오후에 상격대를 순찰했다. 입대하러 온 군사 700명이 역사에 동원되었다. 20일 맑음. 동원에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영남 관찰사에 공문이 왔는데 많은 적병이 몰려와 막아낼 일이 없고 승승장구하여 마치 무인지경에 들어오는 것 같으니 전함을 정비해 가지고 와서 후원해 주도록 조정에 장계해달라는 것이었다. 21일 맑음. 성 위에 군대를 벌여 세우는 일을 사장에 앉아서 명령을 내렸다. 오후에 순천 부사가 와서 약속을 듣고 갔다. 22일 새벽에 잘못된 일을 적발하는 일로 해서 군관을 보내는데 배응록은 절갑도로 송일성은 금오도로 갔다. 또 이경복, 송한년, 김인문으로 하여금 두산도에 적대목 실어내리는 일에 각각 군인 50명씩을 데리고 가게 하고 남은 군인들은 품방에서 일하게 했다.